이제 통합의학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지는 이제 겨우 한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거는 이제 통합의학이다. 이제 보세요. 이게 저희 연사님이신데 지금 86세신데 어떤 책을 지어주셨냐면은 125세까지 걱정 말고 살아라. 이 책을 낼 때는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데 다른 사람이 저 교수 전부 다 미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 100세까지 사느냐고. 근데 요즘 저희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보면은 100세에 도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실 때 96세에 돌아가셨고, 그때가 정신이 말짱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늙어가면서 이제 좀 우아하게 늙을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다 97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위에 계신 분은 후남매를 놓으셨는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키우셨고, 옆에 계신 분도 96세에 돌아가셨고, 밑에 계신 분은 그 스웨덴에 계신 제 연사님이신데 자기 장인 어르신네가 스톡홀름 대학의 철학 수학 교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그 자기 장모님한테 이러시더래요. 이제 내가 입을 정장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정장을 준비해 드렸더니 당신 무릎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보가 했더니 갔더래요.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수녀님도 96세에 돌아가셨고, 이제 125세까지 산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짱갈맹이라는 이분이 122세에 164일을 사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온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조경식 교수, 저희 원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내가 암이 생긴다 하면은 틀림없이 생겨요. 내가 치매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록 암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신가 하면, 여러분들이 암에서 해방된 나은 생각을 계속 하시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뇌를 자극을 한다고요. 뇌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작용한 그 영향에 의해서 몸을 둘러싸고 하고 있는 양자장이 진동을 합니다. 반응을 해가지고 비틀어진 몸을 정상적으로 돌린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몸과는 별개의 세상인 그 마음의 세계에서, 이 마음의 세계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을 믿는 분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분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하느님을 믿는 분은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속성과 나의 자기장이 서로 공명을 하게 되면 몸은 어쩔 수 없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자꾸 짜면은 더 아파지는 거예요. 아파도 아까 우리 사회자님 이야기 하셨듯이 웃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치매 염려하는데 나이가 들더라도 96%는 괜찮아요. 96%는. 86%는 괜찮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노화. 저는 노화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노화는 말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성숙함이에요. 완덕이에요. 완덕.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완덕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하버드 대학에 있는 어느 문에 문구에 있는 말이 있어요. 한 위대한 어르신네를 잃어버림은 하버드 대학 도서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비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물로 여길 수 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쉬워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료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까지 의료인들은 병에만 집중적으로 모든 시간과 모든 정력을 다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병을 완치했다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미 독립 200주년을 지해서 암을 퇴치하겠다고 말을 한 지가 벌써 40여 년 지났는데 앞으로도 앞이 캄캄하다고요. 근데 이제 캄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준 대로 살아가시면 그게 낫는다고요. 그 암도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내 몸에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하면 같이 더불어 살면 되는 거예요.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하고 같이 더불어 사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올해로서 의사생활 42년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약을 안 쓰는 유명한 사람이고 약을 썼다 하면 다른 사람이 한 1000분의 1 정도는 썼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많은 환자들이 약을 뭐 한 15종류, 20종류 이래 먹던 사람들도 한 1년 반 정도 되면은 약을 거의 다 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인데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질증, 그 다음 통풍 이렇게 생기면 이 치료 어떻게 하겠어요? 고혈압약 2종류, 당뇨약 2종류 이 다 합쳐보면 기본적으로 한 8 내지 10종류가 된다고요. 그런데 약은 약끼리 서로 싸움을 하거든요. 그 상호작용이라는데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야 너도 좋고 내도 좋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노벨 의학상을 심사하는 닥터 몰러라는 분이 오셔서 닥터 박, 스웨덴에도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병원 가면 약을 한 10알씩 먹는데 당신은 어떻게 치료해?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 좀 웃을 거라고요. 고혈압, 당뇨, 비만 다 했을 때 다 치료할 필요 없어요. 어느 것이 제일 뿌리냐 하나만 잡으면 줄줄이 사탕처럼 다 엮어진다고요. 근데 우리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은 전부 다 이게 세분화되니까 심장 보는 사람은 심장만 보는 거예요. 응? 야 내가 보니까 심장이 이상한데 뭐 약 줬는데 네가 무슨 간섭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폐가 안 좋은 걸 보는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은 인간이 없어지고 병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의사들은 너는 병만 치료하고 그 속에서 살아라. 근데 보니까 너희들도 오래 못 살더라. 직업군 가운데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들 제발 애 좀 먹이지 마세요. 네? 의사들 평균 수명이 62세예요. 미국의 의사들의 평균 수명은 61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를 애를 안 먹여야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좀 같이 오래 살 수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제일 빨리 죽는 직업이 의사들이에요. 그리고 의사 교수들 정년하는 사람들이 30%밖에 안 돼요. 65세까지 살아서 정년하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게 뭐가 그래 어렵다고. 사는 거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동물이든지 어떤 식물이든지 생명체를 보면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우리는 요즘 운동 아닌 운동을 하거든요. 달밤에 체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10대, 20대가 그 헬스클럽에 가서
시간적, 경제적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이 뭐라는 걸 물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항염증제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어느 정도 억제해가지고 암으로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치매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세상에 항염증 효가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물이에요, 물. 세계 장수촌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90세가 평균 나이인데 그 동네에 없는 것이 의사와 약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걸 관찰해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의사들 말 들으면요, 복잡해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말대로 해가지고는 우리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안병동에 가면요, 수술 받았지, 방사선 치료했지, 그 다음에 또 뭐 항암 치료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해주는 게 없어요. 선생님 뭐 그거요, 기다렸어.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뭐를 먹을까요?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모르니까. 그 말은 안 해요. 모르니까. 네 마음대로 먹으라 소리는 안 하는데,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나 그러거든요.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떤 운동 할까요? 막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거에 대한 신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아까도 우리 조병식 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은, 근데 쭉 체크를 해가지고 면역을 억제시키는 게 있고 항진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들 되는 대로 잡수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잡수시는데 과하게 먹지 말고, 그러면은 회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안 맞춰주더라도 우리 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상한다 하면서, 특히 호흡 명상한다 하면서요, 숨을 들이셨다가 쉬었다가 내쉬었다가 이러거든요. 그거는 호흡에 역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호흡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야, 내 심장아, 지금 분당 60분 뛰는데 80분 뛰라. 그거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가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창자한테, 내 창자가 분당 보통 5번 내지 15번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2번밖에 안 움직이거든. 10번 움직여라.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우리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조병식 원장님이 이야기한 눈에 보이는 몸을 둘러싸고 있는 양자장, 이 양자장이 이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조절하면 뭐가 조절되는가 하면 자율신경이 조절되는 거예요. 특히 흥분되었던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이 기능을 회복함으로 해서 조절된다고. 그거는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의사 믿지 마세요. 근데 조 원장님은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다르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내 병이 이게 내 탓입니까? 안 그러면 내 조상 탓입니까? 안 그러면 전생에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상태를 어제보다 조금 낫게, 그러면 내일은 틀림없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든 게 부모 탓이다. 그래서 유전에다가 책임을 미루었는데, 지금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에 책임을 미룰 수 있는 퍼센티지는 30%밖에 안 돼요. 70%는
후생으로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상님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는 여담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 우리 조병식 원장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보면 몸뚱아리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과 마음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눈에 보이고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별 개체인데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뉴턴이든지 데카르트의 이론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만 과학책에 넣어놨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양자 물리학이 도입됨으로 해서 우주의 모든 운동은 이건 입자와 파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도 입자와 파동의 성질로 눈에 보이는 몸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 속에 만일 악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4차원의 의학인데 기도라는 거는 4차원의 의학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 100명을 모아놓고 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효가 여러분들 다 갑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내가 저 사람은 좀 나쁘니까 그래 생각하면 그 영향이 그분한테 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묻습니다. 어린애가 굉장히 투병하면 너 엄마 용서할 수 있니? 어떤 데는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도 너가 이 세상을 구경하게 된 게 엄마의 영향과 아빠의 영향 아니냐. 그러면 한 달이나 2달 지난 뒤에 와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엄마 용서했거든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너 엄마한테 얘기했니? 아니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너 그 고통 속에 조금 더 오래 있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와서 화해를 해. 너가 가서 엄마 젖을 부여잡든지 엄마를 껴안든지 해서 엄마 내가 이때까지 엄마에 대해서는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 구경을 했겠어요. 그러고 나면요 그 병이 싹 나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암도 나아요. 그리고 정말로 젊은 여성들이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 보면요 남편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이렇게 잘 벌어다 주니까 원망하고 할라 해도 다른 사람 눈을 봐 원망을 못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즐겁다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이 타케시 타비라라고 일본에 노화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8년 동안에 한 16조엔 우리 돈으로 하면 160조를 이렇게 그 연구하는데 분배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치매 연구를 한 40년 해보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한 30년 동안요 치매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약을 많이 개발했는데 수조 달러의 돈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 있는 약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연구 결과로 어떤 환자가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뇌는 변화가 오고 있더라. 그래서 잡으려면 그때부터 잡아야지. 이제 그때 잡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는 게 인류의 역사를 전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는 것이 나서 100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태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네들은 손주나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를 가면은, 너는 언제 아기를 베라, 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혼인을 안 하잖아요. 혼인은 본디 해가 질 무렵, 그때 식을 해가지고 그날 집에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배울 거 배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러 가면서 술을 처먹었는지 뭘 했는지 나중에 들어왔는 놈이 내 건지 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체의 세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정성을 다해서 하룻밤 부인에게 성스러운 잔치를 행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어머니가 잘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머니 뱃속에 10달 관리하는 것이 100년 동안 영향 미치는 것보다 더 크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다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성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능의 25%를 가져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근데 이 아기를 3살까지 이렇게 엄마가 젖주면서 키우잖아요. 한 1000일쯤. 그러면 성인의 65%에 도달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능의 65%, 어른의 65%만 하면 되겠다 하면 3살 먹고 난 다음에 직장에 나가셔도 돼요. 네? 그런데 6살까지 애를 키우면요, 성인의 95%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6살 이유는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돈을 굉장히 챙기는 미국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87년에 알라바마 대학에 있는 동안에 두 부부 의사가 교수들인데 내년에 다시 복직한대요. 얼마나 쉬셨습니까? 했더니 10년 쉬셨대요. 어째 그래 됩니까? 했더니 이제 큰애는 10살이고 작은 애가 7살 된대요. 그래서 나간대요. 한 달에 받는 돈이 우리 봉급들의 보통 한 6배쯤 되는데 그걸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는 말이, 아기를 6살까지 잘 키우면 평생 병원에 안 간대요. 지금 25, 요거는 유병팔 교수님이 4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드는 표예요. 표 하나지만은 이게 40년 연구 업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25살 먹은 청년하고 70살 먹은 사람이 체중을 재보면 같이 60kg예요. 그런데 25살 먹은 젊은이하고 70살 먹은 이 어른의 몸 구성 성분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이제 잘 보세요. 제일 밑에 있는 6%가 5% 되는 이것은 본처럼 뼈 있잖아요. 뼈처럼 되는 것이 1%가 줄어요. 70살쯤 되면. 이거는 뼈 속에 있는 칼슘이 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은 뭐가 빠져나갔는가 하면 요 안에 있던 물이 1%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19%로 되어 있는 세포들 가운데 이게 7%가 줄거든요. 이거는
세포 내, 세포 외의 물 가운데 세포 내의 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다시 끼워 놓으면요, 이 기름기 있는 데가 밀려요. 그래서 아무리 체중이 어른하고 젊은이하고 같다 하더라도 어른들은 기름기가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포 내에 물이 그만큼 빠졌다 이 말이에요. 특히 암 환자들은 물을 안 먹든지 먹어도 잘못 먹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커피를 하루에 5잔 먹고요. 보리차를 뭐 한 500cc 먹고요. 또 보이차도 한 500cc 먹고요. 끓인 물은요, 물이 아니에요. 끓인 물은 물이 아니라고요. 그건 기호식품이에요. 그 기호식품들은 다 탈수 현상을 유발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특히 이제 뭐 한 20살쯤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2.5리터 물을 쭉쭉쭉 먹으면 70살이 돼도요, 25세의 몸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장수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조병식 원장님이 자꾸 물 많이 먹으라 하는데요. 와,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보세요. 입에서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이거를 우리가 통이라고 생각하면 통에 들어가는 게 있고 통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빼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통에 들어가는 게 뭔가 한번 보십시다. 입에서 들어가는 게 1500, 침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2000이 빠져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담즙이 500, 췌장액이 1500. 그 다음에 소장벽 바깥에서 소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 하면 1500이에요. 그럼 요게 7000이에요. 7000. 7000을 넣었는데 요 창자 속에 들어갔던 7000에서 얼마를 빼먹는가 하면요, 9000을 빼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모자라죠? 7000 주고 은행에 7000원 넣어놓고 9000원 빼갔다.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얼마 넣어야 돼요? 2000원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2리터 물은 먹는데 그 물은 여러분들이 소변을 한 방울도 안 본다는 조건 하에 소변을 500을 보면요, 2.5리터 먹고 소변을 1리터 보면 3리터 물을 먹으면 유턴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조병식 원장님 이야기했던 뇌거든요. 뇌. 이 뇌가 전부 다 핏줄 덩어리예요. 핏줄 덩어리. 근데 우리 뇌는 우리 몸 전체 무게의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건두건 네? 두건 옛날 요즘 애들은 한 건에 몇 g이야 잘 몰라요. 근데 머리는 1500g이라서 보통 우리 몸무게 2%밖에 안 돼요. 2%. 그러면 2%면 2%만 챙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놈이 우리가 쓰는 포도당 25%를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챙겨 먹어야 되는 걸 12.5배를 챙겨 먹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는 혈류를 통해서 오는 산소 있죠? 그것도 2%만 먹어야 되는데 20%를 먹는 거예요. 밤에 우리 팔다리는 쉬고 가만히 있는데 뇌는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 안 하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는 심박출량의 2%만 얻어먹어야 되는데 15%를 얻어먹어요. 고로 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요 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은 선생님 내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그렇겠죠. 좀 더 먹을까요? 그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니까요. 예? 물이 모자라는 거라니까, 물이요. 여러분들이 우선 좀 필요하다든지 허기졌다 싶을 때 물을 먼저 먹어보세요. 그래, 정신이 바짝 들면 이거는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물이 모자라니까. 진짜 오늘 큰 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조병식 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환자들이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모자라면요, 의사들은 설탕이든지 녹말을 약처럼 만들어 주면 환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군의관이 깔깔깔 웃었어요. 저거 봐라, 저 사람이 우리가 가짜 약을 줬는데도 안 아프다 한다. 근데 그것이 한 30년 전부터 밝혀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어두운 쪽으로 여러분들 마음씀을 쓰지 마세요. 자, 아까 우리 조원장님 한 그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새끼가 내한테 빚진 거 안 갚아주나? 저 좀 애를 미게 되겠다. 이러면요, 그 사람한테 애를 미기 전에 내가 먼저 애를 먹는다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환우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애를 미갖고 여러분들에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회복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하는 분들은 그전에 많은 부류로 나누었는데 이제는 딱딱 뭉쳤어요. 천년물.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 천년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관심이 없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까를 모르고,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은 마인드 바디예요. 심신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는데 1번째 문제가 뭐냐면 침이에요. 침이 어떻게 보면은 암의 통증을 거의 없앨 수 있어요. 잘만 우리가 활용하고 정확한 이론만 알면. 그런데 세계 한의과 대학이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11개 한의과 대학에 있는 한국 한의과 대학 교수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세계 한의학계를 이끌어가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자극을 하고 충격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구라파에서도요, 암 환자의 80%가 이런 방법을 찾는데 한국의 의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든지 의사들은 자기가 배워서 환자들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환자를 관리하다가 문제가 되면 책임은 자기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법적으로 딱 갈라놓고 니는 학교에서 배운 것만 해라. 근데 학교에서 배운 게 조병식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6년 동안 의과대학에서 배운 게 뭐가 있는가? 네? 지금 환자 보는데 사용하는 게 몇 프로 되는가? 그건 몇 프로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전면허 땄다고 지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니 앞으로 조심해서 몰고 가거라. 네가 환자를 볼 때 조심해서 하라는 그걸 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법조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니는 배운 그거만 해라. 그럼 진보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등한히 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모셔서 그분을 위한, 그분과 소통하는 관계로 모든 일을 시작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통의학만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보안 대체의 의학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합일되는 게 있잖아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현대의학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방법들 가운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하겠다는 것이 통합의학의 근본 취지고,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정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환자를 질병에 고착시키지 말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면서 필요한 의료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 통합의학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한국 의료는 비틀어져도 너무나 많이 비틀어진 거예요.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은 OECD 국가 34개 가운데 환자를 제일 많이 보는 의사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OECD의 평균이 13.4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보통 한 15명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통계내는 사람이 좀 줄였는데 50.4예요. 세계에서 이렇게 환자에 시달리고 환자에게 불친절하고 환자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럼 선생님,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도요, 하루에 환자를 10명 내지 15명 이상 안 본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영국이든지 프랑스든지 안 그러면 독일이든지 거기서 교육을 배워갔기 때문에 돌아가도 그 사람들처럼 한대요. 통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겁니다. 질병 중심으로 했던 거를 환자 중심으로 놓고 같이 상의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거를 제공하는 것이 통합의학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다른 거 안 모르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2, 3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그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 의과대학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보안의학을 받아들인다든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정부 쪽에서 볼 때, 국민이 볼 때, 의료인이 볼 때, 아까 조병식 원장님 이야기했던 그 요법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정부의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의료계에도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보안요법 전담 기구를 마련하자. 이것이 되면은 그 보안 종류가 많게는 300여 종류가 넘는데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한국의 여건에서 어느 것을 받아들일 거냐, 보안요법 분류, 그 다음에 보안요법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합의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만큼 된 거를 배경으로 해서 보안요법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 정보를 의료인들과 우리 백성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래서 보안요법 연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이까지 쭉 올리자고 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혼동 상태이네요. 혼동 상태. 그래서 우리 조병식 원장님처럼 뭐 하면 그거 네 학교에서 배웠나? 안 배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환자들한테 덩 쳐먹었지? 가만히 가자. 이렇게 정석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생명 중심으로 해야 돼요. 생명. 그래서 부산대학 의과대학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20시간의 보안 교육을 했는데 이걸 하려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날 교육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서성이 없다는 것이죠. 서성이. 네?
둔재가요, 천재를 가리키면 그 천재는 둔재보다 더 둔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스승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반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가운데 한의학 강의를 하는데 이 강주봉 선생님이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의학도 이론에 합당한 것을 아는 선생님이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실망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의과 대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구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보안의학, 통합의학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근거에 입각한 침은 뭐냐.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생활 42년을 하고 68년에 의과대학 들어갔는데 침 연구를 68년부터 한 40몇 년 했었어요. 68년부터 82년까지 했는데 뭐가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학의 이명복 교수님을 만났더니 그 수의침이라는 게 있거든.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 그건 뭔데요? 그랬더니 한번 들어봐. 그래서 고려 수의침을 창시하신 유태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한 6시간 동안 이야기했더니 20년 동안 그 먹구름이 싹 지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82년부터 오늘까지 32년 동안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에 필요한 학회에 가서는 다 강의를 했어요. 중요한 날에서는 다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한테 그 기본 이론을 3시간만 가르쳐주면요,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한 30%는 줄 거예요. 30%만 줄면요, 교육을 공짜로 시킬 수도 있어요. 의료도 전부 다 공짜 혜택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보였지만 중요한 게 영양입니다. 그래서 영양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면은 조병식 원장님한테 꼭 물었어요. 왜냐하면 조병식 원장님도 어떤 건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막 넘어가면 그때는 선생님 구렁이 다 넘어가도 지랄하지 말고 모르면 같이 공부합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심신의학. 이분은 서울대학 산부인과 조교수까지 하셨던 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명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 가서 침을 하버드 존슨한테 침도 배우고요. 지금은 뭐 하는가 하면 아산병원에서 스포츠학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심신의학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관리하는 가운데 통합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정미선 교수예요. 그 다음에 내일 강의하실 김진목 선생님이 이제 암 환자 관리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터득했던 거를 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책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음악치료. 중요한 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병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의성이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제발 보세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이 영향으로 병이 조절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뭐냐? 레스트. 쉬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병원 가면 쉬게 합니까? 원칙은 해가 지면요, 환자 있는 방은 깜깜하게 해야 돼요. 근데 밤새도록 불을 놓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서 잘 때는 온 방을 움직이는데 조그만 데 딱 묶어놓고 그 잠이 옵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병원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요.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특히 암 환자를 관리하는 간호사들은 루즈도 지우고 얼굴에 있는 화장 다 지워라.
그게 철칙이거든요. 암환자들이 굉장히 냄새에 예민하거든요. 근데 화장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적게 와서 구역대로 토해도 환자 잘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래 토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본디 미녀시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화장 좀 지으세요. 그걸 여러분들 요구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안정, 음식,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 여기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 그러면 병은 저절로 낫는 것이지 의사가 뭘 해줘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가면 신경과 문에다가 70, 20, 10 이래 놨어요. 여러분이 하버드 신경과에 와서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답이 20%예요. 70%는 환자 스스로의 마음으로 병이 나아가는 거예요. 의료인은 단지 20%의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10%는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GOK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료인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절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전문의 과정을 처음 시작했던 예일 대학의 존 홉킨 대학의 이 오슬러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약을 주지 않는 것이다. 약은요 독이에요, 독. 예? 약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위에 풀초가 2개 있고 중간에 흰백이 있고 옆에 실사가 2개 있고 밑에 나무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밑에 제일 밑에부터 볼까요? 이건 나무예요. 나무 과계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흰백, 사람 몸이 우리가 돌아가시면 희게 입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대로 던져 놓는 게 아니고 끈으로 묶지 않아요. 양쪽에. 그죠? 그러니까 관 속에 흰 옷을 입혀서 꼭꼭 묶어서 그대로 놔두면은 안 되니까,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 풀을 갖다가 넣는데 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약은 죽음에 가까울 때 어쩔 수 없이 잠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약은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오래 쓰면은 다른 장기에 꼭 영향을 주니까 필요하면 쓸 때 쓰고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병원 가보세요. 선생님, 저는요, 평생 약 먹어야 돼요. 그게 사형선고라는 거를 의사들이 모르고 무식질에 받는 말이에요. 당뇨병 환자, 고요? 약 뭐 평생 먹으면 되죠. 평생 안 먹어도 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음식만 줘더라도 낫는다고요. 물 조절만 해도 당뇨가 낫거든요. 암도 낫는다고요. 그 수술해서 이게 다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조절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이 뭉텅그리를 하지 마라. 그 개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라. 이 말을 오해하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입증 안 된 말을 자꾸 하거든요. 우리 서양 의사들 똑같아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자꾸 천식으로 저래 고생합니까? 그거요. 체질이요. 선생님, 체질이 뭔데요? 그래, 그 다음 딱 물으면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기가 말을 해서 이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맙시다. 누가 카드라 이런 소리는 제발 하지 맙시다. 카드라 하는 바람에 옆에 사람을 상처 주거든요. 누가 조병수 선생님한테 그러더니 누가 그래 카드예요. 그러면 안 돼요. 조병수 원장님이 미우면 딱 와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미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래야지. 뺑 돌려놓으면 조 원장님 잠이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뱉어서 다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몸과 마음인데 역할은 제가 조금 전에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방법들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한때 미국 NIH에서는 이 보안 통합 연구를 한다면은 연구비를 무한정으로 줬어요. 줬는데 한 10년, 15년 동안 줘보니까 나오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싹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똘똘 묶었어요. 그래서 천연물, 또 하나는 몸과 마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침이에요. 그래서 침 연구하는 데는 돈을 계속 주고 있는데 침 연구를 세계에서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조장희 박사예요. 뇌를 연구하면서 침을 찔러서 뇌에 영향 준다는 글을 하셨는데 그 논문에 하자에 있어서 그래서 철회하셨어요. 그 영향 때문에 조장희 박사님이 조금 곤욕을 치르셨어요. 그러면은 조장희 박사님은 응용물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노벨상을 받으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의학 영역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공부하고 침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한의사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하도록 여러분들이 충동을 하세요. 이분 자료는 제가 한 30초만 하면 좋겠는데요. 강유성 박사라는 분은 전남대학교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간호사를 쭉 하는데 간호사가 1950년생이거든요. 가니까 6개월 내내 죽은 시신만 닦아가지고 이렇게 시신 닦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하거든요. 그것만 시켜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 짓 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중학교를 다시 들어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비엔나 의과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비엔나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편두통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제가 독일 학교 때 갔을 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조작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14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계기가 되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세요. 희망을 놓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라미 본스타인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논문 하나 드렸더니 초청을 해서 갔는데 요 놈들이 좀 미국 놈들이 좀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초청에 가면은 여비도 주고 뭐 강사료도 줘야 되는데 강사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에 딱 보니까 하버드 대학 규정상으로 하버드 대학에 와서 강의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니까 그걸 안 준대요. 저 라미 본스타인 잔소리만 돈 내놔라. 아니 저는 어디 갈 때 강의하기 전에 2,000불씩 내라 그러거든요. 아니 그 2,000불 받고 세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10% 어떤 사람도 화장실 가면서 뒤에 주면 그건 뭔데? 그거 채워라. 응? 네, 그 사인해 줄 테니까 정식으로 주고 안 줄 것 같으면 못 준다 캐라. 응?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강의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3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 영어를 어떻게 그래 잘하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시오, 거짓말을 해도 그래 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자기가 다 알아듣겠더래요. 자기들이 두통 연구를 하면서 또 테드 캡차드 같은 사람은 저보다 2년 선배라서 35년 동안 침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리다송 했는데 당신 강의 3시간 들으니까 뭐가 뭔 걸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 말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했었어요. 이 하버드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위약이라는 그 개념을 한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테드 캡차드인데 저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위약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독일. 중요한 거는요, 소통이에요, 소통. 예? 통합과학의 핵이 뭐냐면은 소통이에요, 소통. 보세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 가운데 자연요법이든지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하는 거를 의사들한테 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의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저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 10명 가운데 6명 의사는 그런 문제 안 묻더라. 의사들이 모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 의사는 그 문제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 다음에는 의사가 이해를 못 해. 내가 이해한다고 내일 이해하겠어? 이러니까 소통의 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원을 친구로 만드세요. 의사는 결코 여러분들의 지배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는 동반자예요. 그런 의사를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게 조병식 원장일 수도 있고, 동네 가면은 일반 개업하고 있는 의사일 수도 있어요. 저희 은사님은 자기가 밴쿠버에 있는 UBC 대학에 40년을 근무를 했는데 자기가 아프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자기 동네 1차 병원에 가서 기다려야 된대요, 3주를. 그 다음에 이렇게 차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의료제도가 너무 많거든요. 건강진단 건진이라는 거는요, 없어요. 미국에서 만일 한국처럼 일한다면요, 집을 한 채씩 팔아야 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제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뭐 1,000만 원 주고 3박 4일 누워 자면서 이게 완전 원자탄에 폭격을 맞으면서 온몸을 굽고 나오거든요. 그거 진짜예요. 절대로 웃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든지 어디 돌아다니면서 1년에 노출되는 방사선이 1mm SbC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슴 사진은 한 장 찍으면 0.1mm Sb에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가슴 사진 10장을 찍으면 1년에 여러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최고로 허용된 양 최고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CT를 찍으면 가슴 사진을 한 50장 내지 100장을 동시에 찍은 것이 되는데 응급실에 들어가면 찍고 또 뭐 찝짝찝짝 하고 난 다음에 또 찍고 그 다음에 또 뭐 몇 달 뒤에 또 찍고 그러면 언젠가가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갑니다. 제발 여러분 그런 짓을 하지 마시고 매일 여러분들의 건강을 감사하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축복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용서하시고 그분이 남편이면은 더더욱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희 환자한테 권고하는 것이 집에 가면 절하세요. 선생님 미운데 절이 되겠습니까? 근데 일주일만 절을 하면요 그 가정이 다시 웃음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웃음이 피고 여러분들 건강 회복하시고 우리 조병식 원장님이 하는 일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